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 꼭 아셔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홍준표는 왜 저럴까요?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고향 대구에서 출마했죠. 그리고 당선된 이 홍준표 전 대표 연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26일 날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정체불명의 부패 인사가 더는 당을 농단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 그러면서 더는 니전투구, 이거 일부러 니전투구란 말 썼는데요. 이전투구를 말하는 거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또는 벌성사납게 서로 헐뜯거나 이익을 차지하려고 지저분하게 다투는 거, 이걸 이전투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투구의 장에 들어가기가 싫지만 당의 앞날을 위해서 부득이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방관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충고도 한몫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더는 노역으로 찌든 부패 인사가 당 언저리에 맴돌면서 개혁 운운하는 모렴치한 작태는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5일에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민주정의당 의원 시절이었던 1993년 4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더는 정치판에서 개혁 운운하면서 노역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 그만 우리 당 언저리에 기웃거리지 마라 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에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만 보면서 유랑 극단처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카드로 거론될 때 찬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7일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다.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적극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지난 대선 낙선으로 시효가 끝났다 그러면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연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향해서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된 듯이 당원 대의원 국민들이 정하는 대선 후보도 자신이 지명한다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이 당에 들어오면 우리 당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그렇게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과거 일을 꺼내면서 이전 투구식 비판에 나서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홍준표 자신의 앞길을 김종인 위원장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엄연히 미래통합당 소속도 아닙니다. 통합당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받아줄지 아닐지 그 여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마치 통합당이 자신의 것인 양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7일 날 홍준표 당선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에 들어올 경우 더 큰 화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 교수는 총선이 끝난 직후에 김 전 위원장만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없다고 지지했을 때는 27년 전 뇌물 사건을 몰랐느냐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로서 시효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을 대선 후보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제는 27년 전 사건까지 소환을 시켜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그러면서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국민 앞에서 척고대죄하고 환골 탈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 분란을 자초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저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당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서 당 밖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이 김근식 교수의 지적이 바로 통합당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과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이 어려워지니까 1993년 사건까지 소환해야 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못 마실 우물에 침이라도 뱉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 출범은 이미 당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문제인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행태야말로 미래통합당이 배척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환골탈퇴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대위라는 게 출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대위의 위원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본인이 미래통합당의 수장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미래통합당에서도 받아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개인의 욕심이 당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당에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당은 이런 사람을 받아준다 그러면 더욱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새로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과거 인물, 특히 대선에서도 지고 지방선거까지 말아먹은 책임자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그것도 여성 후보를 겨우 이겨가지고 당선됐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까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보이는 행동은 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런 행동을 보이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나온다면 그 선거는 보나마나한 겁니다.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당 후보가 안 된다면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통합당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의 집안일에 나설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저런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죠. 라임 사건 때문에 전국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김정은 요구설까지 겹쳐 있는데 이런 뒤숭숭한 때 자신의 입지를 놓고 저렇게 이전 투구판을 벌이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찌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유치한 이전 투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